안녕하세요, 카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쉐보레 리얼 뉴 콜로라도입니다. 꼭 1년 전에 쉐보레 콜로라도 시승기를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2021년형 부분장량 모델을 내놨습니다.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트림이 좀 더 많아졌고요. 지금 보시는 이 새까만 트림은 리얼 뉴 콜로라도 Z71 미드나잇 에디션. 이게 지금 풀네임이 좀 긴데 이건 남겨드릴게요. 아무튼 얘는 좀 스페셜한 스페셜 에디션이고 우리나라에는 처음 선보이는 차예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흰색이랑 왼쪽에 쥐색은 기존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편의 장비가 더 보강됐습니다. 네, 리얼뉴 콜로라도의 가장 큰 변화는 외관 디자인입니다. 일단 전면부 디자인이 새롭게 다 바뀌었는데요. 그릴에 기존에 있던 크롬 사양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올 블랙의 그릴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범퍼 패시아 하단에는 블랙 인서트가 좌우로 길게 새겨졌습니다. 거기에는 새롭게 디자인된 포그램프도 들어가 있고요. 또 하단에는 새롭게 디자인된 스키드 플레이트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지에 보시면 이 G71, Z71이라는 엠블렘이 멋지게 들어갔죠. 이거는 쉐보레 안에서 오프로드 패키지의 코드네임, 코드명이라고 해요. 이 배지도 보면 되게 디테일한데 비쌀 것 같아요. 머리 핀 같네. 그리고 후면의 테일게이트에는 쉐보레 글자가 좌우로 길게 새겨져 있습니다. 과거 쉐보레 픽업 트럭의 레트로 감성을 떠올리게 하고 또한 픽업 트럭의 터프한 매력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향지 시등은 지난번 보여드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빨갛게 들어오고요. 이건 뭐 이전에도 발 딛고 타기 편한 이런 스텝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런 손잡을 수 있는, 손을 넣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트레일러 견인할 수 있는 케이블 꽂는 데도 모두 있고요. 타이어는 구디어의 랭글러 타이어군요. 사이즈가 2565R 17인치예요 앞뒤 공통입니다. 이번 신형 리얼뉴 콜로라도에는 풀사이즈 올터레인 스페어 타이어가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즉 타이어가 파손 사고가 나더라도 기존 타이어와 동일한 사이즈로 바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산악 오지에서 오프로드를 즐기다가 사고가 나시더라도 다시 그 성능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힐 디센트 컨트롤 모드는 급격한 내리막길에서 자동으로 적절한 제동력을 발휘해서 차량의 속도를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오프로드에서 급격한 내리막길을 만나더라도 안정적이고 쉽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실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로 하여금 오프로드 주행에서 경사로를 내려갈 때 차량의 안정적인 주행 및 미끄러짐을 방지해주고, 또한 극한의 오프로드 상황에서도 하부의 파워트레인 손상을 예방케 해줍니다. 리얼 뉴 콜로라도의 인테리어입니다.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 눈에 띄시나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센터 디스플레이 크기도 그대로고, 소재적인 부분은 개선은 없어요. 그대로예요.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예. 실내 쓰인 소재들은 뭐 플라스틱이라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겠으나 이 차의 성격을 생각할 적에는 뭐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튼의 마감이 좀 달라졌나? 그대로인 것 같죠? 요 밑에도 토글식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로 유지 경고만 하는 거고, 삐삐삐삐삐삐 하면서 알려주는 거. 이 밖에도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헤드업 LED 경고 시스템 등 전방의 안전사양이 적용되어서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비상등. 버튼 작동감이 딸깍딸깍 하진 않는데 좀 더 세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콜로라도는 그리고 튼튼한 풀 박스 프레임 바디에 강력한 안전 성능이 더해져서 최대 3.2톤에 달하는 초대형 카라반까지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 일반 차량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트레일러링 시스템들이 적용된 것이 특징인데요. 무거운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도 변속 패턴을 최적화해서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주행을 돕는 토우홀 모드가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차량에 기본 적용된 스테빌리티 트랙 차체 자세 시스템에는 스웨이 컨트롤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트레일러링을 장착하고 고속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트레일러 스웨이 현상을 방지해 줌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트렁크 램프, 이 램프를 켜면은 여기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밤에 물건이 있을 때 찾기가 쉽겠습니다. 열선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등과 엉덩이 모두 켤 수가 있고, 아니면 등만 켤 수도 있고요. 밑에는 USB 포트 2개하고 SD카드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있네요. 내비게이션 맵을 여기다가 꽂아요. 그리고 여긴 12V C가 잭이 있습니다. 기어 노브 디자인도 그대로 오고, 여기 토글 식이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로우 기어 쓸 때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뭐 엔진 브레이크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자리 잡고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갔고요. 센터 콘솔은 굉장히 커요. 굉장히 깊습니다. 깊고 커요. 근데 램프는 없어요. 확장은 따로 안 됩니다. 루프에는 선글라스 케이스가 있고요. 안에는 그래도 스펀지를 대놨네요. 그리고 메이크업 미러나 메이크업 램프도 모두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도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제 앞차와 충돌 경고인데 앞에서 불로 빨갛게 빠바박 쏘는 거예요. 앞차가 가까워지는데도 운전자가 어떤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거는 지난해 설명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뒤에 캐러반이나 트레일러 달았을 때 이렇게 조절을 하면 트레일러 브레이크를 조절하는 거예요. 트레일러 하중에 따라 차량의 브레이크 압력을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는 통합형 트레일러 브레이크 시스템, 그리고 트레일러 결착을 편하고 안전하게 도와주는 히치 어시스트 가이드라인, 그리고 언덕에서 멈췄다가 안전한 재출발을 돕는 힐 스타트 어시스트 시스템 등 다양한 트레일러링 특화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 안에는 스마트폰 미러링이 돼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죠. 이게 근데 와이어리스는 아니고 무선은 아니고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데요.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돼서 쉐보레 제품 특유의 고급 음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핸드폰을 2개를 연결할 수 있는 듀얼 커넥션 블루투스를 지원하면 물론 이번에 무선 충전 시스템이 새롭게 추가돼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한번 볼까요? 카메라 화질이 꽤 좋네요. 그래서 이거는 트레일러 뒤에 캐러반 연결할 적에 선 맞추는 거죠. 보시면 이게 휘는 게 보여요. 스티어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건 이제 주차 가이드라인인데 이것 역시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이클이 달려 있어서 저렇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리얼뉴 콜로라도의 키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게 자동차 키예요. 여기에는 잠금 해제, 그리고 시동 걸림 버튼도 있고요. 패닉 버튼도 있습니다. 잠궜고, 그리고 다시 패닉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차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시동 버튼입니다. 눌러보면 시동 걸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실내 내기를, 온도를 뭐 좀 시원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따뜻하게 데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누르면 꺼지고요. 잡으면은 잠금 해제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이걸로 꼭 열어야 돼요. 도어 포켓도 여러 개로 파왔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별도의 공간이 있고, 또 밑에도 PT병 꽂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풋 브레이크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매트도 기본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차고가 높다 보니 이 풋스텝은 꼭 필요하죠. 시트 메모리 기능은 없고, 슬라이딩과 요추 받침만 전동식이고, 이제 시트 리클라인 각도 조절은 수동입니다. 작년에도 보여드렸었던 인상 깊은 기능인데, 이 밑에 포켓이 있죠. 그래서 2열 시트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데, 세우면 밑에 수납 공간이 별도로 나와요. 여기에 삼각대라든지 뭐 기타 잡다구리한 물건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로 내리면,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한 편의 장비는
USB 포트 2개랑 12V-C가 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센터 암레스트인데 컵홀더 2개 잘 자리 잡고 있고, 아무래도 오프로드 가거나 험로를 달리면은 많이 움직일 텐데 그걸 막는 이런 지지대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4인승이에요. 5인승이 아닙니다. 헤드레스트가 가운데 없죠. 그리고 이 양옆 헤드레스트는 접어서 후방 시야의 확보도 도움이 되고, 또 2열 글라스도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다가 반려견을 싣는다거나 그럴 경우에도 확인하기 쉽겠죠. 그리고 시트는 아예 이렇게 폴딩을 하면 좀 더 큰 적재 공간도 나옵니다. 2열 도어 포켓도 잘 갖췄고요. 2열 윈도우는 저 밑에가 살짝 걸립니다. 1열 글라스와 2열 글라스 유리의 두께가 달라요. 2열이 좀 더 얇습니다. 콜로라도를 시승을 해보니까 상당히 차가 조용해요. 이거는 작년에도 느꼈었던 부분인데, 살펴보면은 이런 도어 패킹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이 유리가 올라가는 건데 여기가 이렇게 마감이 잘 돼 있잖아요. 안쪽에도 보시면 이 도어가 닿는 부분인데, 보면 정확히 이쪽에 되게 마감이 잘 돼 있죠. 전에 콜로라도 시승 때 뒷자리를 착석은 해서 보여드렸었지만 주행은 어떤지 보여드리지 못했었던 터라, 오늘은 이렇게 이번 이제 리얼뉴 콜로라도 때는 2열 시승기도 2열 주행기도 좀 보여드리는데요. 1열에서는 확실히 뭐 일반적인 평지를 달릴 적에는 너무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픽업 트럭이라기보다는 좀 SUV 느낌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이제 속도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웅덩이 같은데 페인대를 들어갔다 나올 적에는 확실히 그런 프레임 바디라든지 그 프레임 바디의 전형적인 퉁퉁 떨어지는 느낌이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2열에서는 어떻게 느껴질지 싶었는데, 2열이 시트 포지션이 지금 1열보다 꽤 높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일단은 시야적인 부분은 상당히 여유롭고요. 옆에 창문도 그리고 의외로 직사각형이 길게 뚫려 있어 갖고 이것 역시 콜로라도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다 내려가죠. 그리고 이런 평지에서는 1열과 마찬가지로 꽤 매끄러운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열에서는 실내가 상당히 정숙하다고 말씀드렸죠. 2열에서는 아무래도 이 유리 때문에, 이건 뭐 외건이라든지 해치백이라든지 SUV 그런 형태들에서는 특히나 좀 와류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렸었는데, 얘는 특히나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이 뒷유리는 아예 지금 열 수도 있고, 또 만져보면은 일반적인 윈도우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좀 소음은, 실내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승차감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콜로라도는 픽업 트럭이지만 지금 발 놓는 공간도 이 둔덕이 많이 튀어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도 성인이 가운데 앉기에도 괜찮고, 근데 얘는 4인승이라고 봐야겠네요. 헤드레스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레스트는 요 양옆에만 있고, 아이고, 이렇게 그냥 빠져버리네요. 헤드레스트는 조절할 수가 없어요. 뭐 미국 트럭이니까 그렇고요. 근데 이런 턱 넘을 적에 약간 불규칙한 노면 지날 적의 느낌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네요. 지금 거의 뭐 매끄러운 아스팔트 길을 달릴 적에는 1열과 큰 차이가 없고요. 지금 그리고 또 이런 얕은 요철 구간 지날 적에도 이 정도면은 뒤에 태워도 그렇게 막 눈총 받거나 그럴 일은 드물겠습니다. 이제 뭐 속도 방지턱 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속도 방지턱은 1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질 때 느낌이, 아무래도 얘가 휠 트래블이 길다 보니까 그걸 이제 잡아주는 그런 댐퍼의 움직임이 확 잡는 게 아니라 그걸 좀 길게 끌면서 잡는 느낌이었거든요. So the suspension and steering feel when the vehicle is empty is very good. If you only had a very simple suspension, when you put a full load on it, the vehicle would feel very rough. Boom, boom. The travel would be reduced. It would hit the stops, and it would be a very uncomfortable ride. You'd get roll, things like that. On the other hand, if you designed it for being heavy, and then when you want light, you'd have a very rough ride. You'd hit things, you wouldn't have a proper damping. So
having the proper suspension design to have that whole variety is very important. 근데 이제 그게 2열 승객에게는 어떻게 느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속도가 지금 약간 이런 양옆의 흔들림, 그러니까 롤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살짝 뭐 저속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건 1열보다는 확실히 좀 있고요. 지금 이제 방지턱을 넘어갈 텐데 처음에 칠 때 느낌도 좀 센 건 있습니다. 떨어질 때 느낌도 있지만 뒤축이 방지턱을 넘어 올라탈 때 그때 느낌이 좀 세요. 또 보세요. 네, 툭통 턱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hatch를 열어보면 여기도 이제 댐퍼가 있어서 지금 살짝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이것도 짐 싣는데 어떤 여기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요소겠고, 또 닫는 것도 닫을 땐 근데 무게가 꽤 있네요. 그래서 여성이 좀 닫기에는 좀 무겁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브레이크 등이 위에 달렸고요. 그리고 이쪽 리어 글라스는 안에서 이렇게 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2열이 의외로 괜찮아요. 지금 등 시트나 이런 방석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네요. 전에 램 1500을 보여드렸었잖아요. 램보다 얘가 훨씬 좋습니다. 헤드룸도 괜찮고, 이쪽 보시면은 윈도우는 끝까지 내려가진 않지만 그래도 시야가 괜찮습니다. 뒤쪽은 확실히 픽업 트럭이니까 바로 유리가 있죠. 뒷자리가 오히려 편하네요. 무릎 공간도 괜찮고, 그리고 뒤에는 USB 포트 2개가 있습니다. C가잭도 하나 갖추고 있네요. 그리고 바닥에도 지금 이제 고무 매트가 들어가서 이것도 어떤 오염에 좀 더 세척이 용이하죠. 그리고 이쪽 시트 뒤에 포켓은 조수석 뒤에만 있습니다. 이쪽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지금 이제 멀리서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오프로드를 이쪽에서는 체험을 하는 거고요. 지금 도강하는 장소네요. 거의 라디에이터를 바로 밑에까지 잠기는군요. 지금 뒤에 트레일러가 달려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콜로라도의 보통 트레일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수직 하중입니다. 요즘 이제 미국형이나 유럽형 트레일러들 요즘 카라반을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콜로라도의 인기가 어마어마했는데 보통 이제 축이 2개 있는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시면 됩니다.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수직 하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콜로라도의 수직 하중은 이제 제원상 408kg고, 그 다음에 견인력은 거의 3.5톤에 3.400 소수점이지만 3.5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얼 뉴 콜로라도의 온로드 주행을 좀 하겠는데요. 어쨌거나 이 차가 지금 좀 전에 그런 오프로드에서의 다목적성이라든지 얼마나 좀 전지형적인 성격이 있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차를 탄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그래도 온로드에서 주행하는 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온로드도 짧게나마 보여드릴게요. 하드웨어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V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 8단 자동 변속기고요. 이 V6 엔진만의 사운드가 상당히 듣기 좋죠. 쭉 미끈하게 올라가는 엔진 회전계 솟구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배기량 엔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원한 매력이 있죠. 그리고 브레이크는 소폭 밀리는 게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 차의 움직임을 생각을 할 때 충분히 제어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오히려 픽업 트럭, 오프로드 성격의 이 차는 아무래도 오프로드 가는 거를 고려했을 수밖에 없는 차여가지고 이런 다소 밀리는 듯한, 이런 밀리는 듯한 제동 성능이 더 차의 움직임에 대응하기가 좋죠. 그리고 또 뒤에 트레일러라든지 아니면은 캐러반을 끌고 다닐 경우엔 뒤에 달린 짐이 뭐 이렇게 피쉬테일처럼 이렇게 뒤로 뒤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아예 제어를 합니다. 고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냥 이 차 단독으로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 브레이크 성능 자체가 앞을 꾹 눌러주면서 이제 가라앉는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휠 트래블 자체가 길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할 적에 브레이크가 완전히 잡히면 뒤가 그냥 획가닥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브레이크 세팅은 당연한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운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조향성은 휘청휘청 되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뭐 이렇게 좌우로 휘청휘청 하는 데서는 고속으로 돌아나갈 차는 전혀 아니죠. 오늘 리얼 뉴 콜로라도를 오프로드와 온로드에서 모두 번갈아 가면서 시승을 해봤는데, 콜로라도만의 그런 유틸리티성, 그리고 자 보세요, 회전 반경은 꽤 커요. 지금 거의 3차선 정도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주차할 때는 약간 좀 신경 쓰일 수는 있겠으나, 온로드에서 타면은 그냥 전형적인 그런 미국차 주행입니다. 턱을 넘었다가 뒤에가 턱 넘을 적의 느낌은 그래도 쿵쿵 떨어집니다. 그래도 평지 달릴 때는 괜찮아요. 유리는 1열, 2열 모두 헛겹인데 1열 앞유리가 더 두껍네요. 2열은 그거의 한 70% 정도 두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보세요, 얘도 지금 굉장히 근데 조용해요. 흡차음이 잘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쉐보레 리얼 뉴 콜로라도 시승을 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탔는데, 역시나 그런 좀 독보적인 아메리칸 픽업 트럭만의 그런 매력은 있고요. 승차감적인 부분은 완전히 달구지 같은 픽업 트럭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2열 승객은 좀 피곤할 수 있겠고, 또 턱 넘을 적에는 퉁퉁 떨어지는 이 프레임 바디에, 그리고 또 리프 스프링의 이런 서스펜션의 느낌이 오롯이 그대로 온전히 드러나가지고 이 부분은 살짝 신경 쓰일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걸 좀 보완하는 거는 이 차의 어쨌거나 그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얘는 또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픽업 트럭 대비 갖출 수 있는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